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피클 엑스싱 압둘 그림으로 보는 초밀착 한복 보증 가이드북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싱압둘 선전선동 방송중앙위원회에서 준비한 그림으로 보는 초밀착 한복 보증 가이드북의 저시기 설명회 비슷한 무언가로 저기가 됩니다. 동무들 남조선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러한 짤을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거랑 정반대되는 내용이 조선시대 기록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네가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말을 하니 오랑캐가 아니면 무엇이냐 라는 기록이 연암집에 적혀 있습니다. 이 연암 박지원의 기록에서 이 호복 오랑캐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옷은 학창위입니다. 저런 만주족 오랑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학창위 보고 지금 호복이라고 오랑캐 옷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해서 전체 그 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영남 고을에 부임했을 때 용소에서 비를 빌게 되어 유처일이 축관으로 와 용소 위에 있는 절에서 제를 지냈는데 수염과 눈썹이 하얗고 의복이 예스럽고 특이해 보였다. 그래서 묻기를 선생이 입고 계신 것이 무슨 의복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학창위입니다 하였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왜 연암 박지원은 학창의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연암 박지원이 말이야. 선생은 부디 산에는 놀러가지 마십시오. 예전에 밤에 모였던 때가 기억나는데 좌중에 조연귀라는 자가 있었으니 옛것을 좋아하여 성실히 실행하는 사람이었소. 그가 일찍이 두 학동을 거느리고 9월산을 노니면서 치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 다녔는데 여기 연암집에서는 이 대사에서는 심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 해프닝을 마찬가지로 적어놓은 기록이 이제 청장관전서에 적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경암이 직접 말한 걸로는 학창의를 입고 수양산성을 유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적어놨던 그 심의는 학창의를 뜻한다. 아무튼 산성의 별장이 졸개 2명을 거느리고 뒤를 밟았던 거요. 조는 사뭇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산 이름은 9월산인데 본래 이름은 아사달산이다 했더라오. 그러자 성장수가 벼랑간 호통을 치며 과연 오랑캐로다 하며 좌우에게 눈짓을 주어 포박을 하려 드는 것이었소. 조연귀는 성을 내며 너는 어찌 남을 오랑캐라 욕하느냐 하니 승의 장수 역시 꾸짖으며 네가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말을 하니 오랑캐가 아니면 무엇이냐 하였소. 지금 선생이 입고 있는 그 이복도 성장수에게 임심살 것이 아니겠소. 왜 그 산성에 있는 성의 장수 또한 학창의를 못 알아봤는가. 그리고 연암집에 마저 적혀있는 그 유처일이 입고 있던 이 학창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새 자락이 옆으로 터지고 양 옷깃이 맞닿아서 몹시 점잖아 보였다. 우리가 아는 학창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연암 박지원이 연암집에 적은 설명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학창의 모습이 다르다. 김육 아저씨가 명나라에 갔었을 때 명나라 화가가 이 김육이 학창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학창의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학창의의 모습과 유사한가? 아니지. 우리가 아는 학창의와는 뭔가 다르지만 오히려 박지원의 서술과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옥소고라는 책에 묘사된 학창의의 이제 도면입니다.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아까 봤었던 학창의 형태와 전혀 다르게 그림을 그려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뭐가 학창이지? 그래서 이번에 텀블벅에서 펀딩하고 있는 그 거시기 머시기 저시기는 예쁜 고퀄 한복 일러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창이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건데요? 설명은 안 해주나요? 하는 텐데 그거는 이제 돈을 내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내면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공짜로 보잖아. 앞들도 돈 벌어야지. 우리는 그냥 우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는 초밀착 한복 고증 가이드북은 우선 이름도 제가 안 지었습니다. 우선 이름도 제가 저렇게 지은 거 아니고요. 저는 압둘은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피클 쪽에서 알아서 지었어. 내가 지은 거 아니야. 내가 지었다면 저렇게 안 지었어. 그리고 굳이 적혀있진 않는데 글자 수 한 개로 저게 뭐 최선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 펀딩이 상편이고 아마 다음 펀딩이 하편으로 될 겁니다. 괜히 단령 관복편이 이번에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있는 게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내가 이름 지지도 않은 그림으로 보는 초밀착 고증 가이드북을 통해서 압둘이 이제 같이 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한복의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선은 첫째 메인 주제로 잡았다. 생각해봐요. 이 같은 남조선 복식 체계라고 해도 1980년대의 패션과 2020년대의 패션이 같습니까? 분명 다르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 역시 한복은 변화올 것이다. 병인년 이전 가시 제도는 운두가 심하게 낮고 챙이 심하게 넓었으며 옷의 단은 땅에 끌렸고 소매의 나비는 오치였다. 그때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더니 정묘년 이후에는 소매가 거의 한자 이상이 되었다. 갓의 높이가 거의 팔치에 이르렀으며 옷의 아랫단은 거의 땅에서 한자나 올라왔고 챙은 좁게 되었다. 경자년 이후에는 갓이 높고 소매가 넓은 것을 싫어하여 갓이 낮고 소매가 좁은 것을 숭상하는 것이 을충년 이전의 규모로 돌아왔다. 35년 사이에 한복 패션이 훅 바뀌었다. 선묘 초년 중국 사신이 착용했던 사모가 꼿꼿하고 높으며 옷의 길이는 짧고 소매는 넓어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본떴다. 관복도 그냥 한나의 관복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해프닝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 변천사 쪽을 우선 가장 큰 대주제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느 정도 옷의 뭐 특징적인 구조 같은 거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차이, 그 구조의 차이가 한 장르의 한복 안에서도 또 다양한 차이를 빚어낼 수 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옷 세 가지 전부 형태가 다르잖아. 이거 셋 다 심의임. 아무튼 그런 구조적 차이들을 가능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도식화랑 또 중간중간 적당한 그림 같은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느낌으로 만든 게 이제 이번 책으로 된다. 예, 저거는 이제 도포 설명입니다. 아무튼 유의할 점 이거를 펀딩해서 읽는다고 한복 마스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되면은 박사 과정이고 대학이고 나발이고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다. 사실 원하는 거는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해서 웹툰 쪽으로 좀 만들고 싶다. 약간 한복 관련 웹툰 같은 걸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추천하지 않는 독자군. 당연히 교수, 뭐 전공자, 이걸 이제 가르치거나 대학 전공으로 배우고 계시거나 이제 그 시기를 직접 살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돌아오신 조선 분들이나 아니면 남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막 DBP야 키스 리스 막 이런 거 뒤져가지고 논문 긁어대는 미친 한복 덕후 분들이면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요분들은 교양서적을 왜 읽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거야 압둘이 그렸던 그 종교사 만화를 신부님이 살 필요는 없잖아. 신부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압둘이 그렸던 종교사 만화를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옆에서 뭐 재밌는 거 냈었대 하고 쓱 한번 보고 과연 어떻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과연 얼만큼을 어떻게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했을까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독자군. 역사 덕후 아니면 그냥 한복 덕후 약간 이런 거 관심 있다. 아니면은 뭐 그림쟁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고증을 그림 작가들 이제 뭐 웹툰 작가든 일러레든 이런 분들이 알아서 어디다 쓰지라는 그 궁금증이 있긴 해. 이제 이 시절 몇 세기에서 몇 세기 달력은 대충 이렇게 생긴 듯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하필이면 어떤 웹툰 작가가 조선시대 배경의 웹툰을 냈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임진왜란 언저리였어. 하필이면 그 시기에 천릭 변천사와 관복 변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서야 이거를 가져다가 쓸 필요가 있나 같은 생각이 이제 머릿속으로 문득 들긴 하는데 역덕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번 거에 이 실록 내용이 제법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시절이다 보니까 갑자기 주상 전하께서 쓱 조정 대신들 패션을 한번 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게 내 조정 대신? 내일부터 패션을 좀 바꿔보도록 해. 이러면은 이제 조정 대신들 다들 이제 새로 뭘 준비해가지고 등장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우리 다산 정약용 어르신의 다산 시문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약용네 당파는 생각이 이래. 복권은 그 제도가 잘못되어 주자의 횡처법과 다르기 때문에 남인들이 복권을 쓰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꼬았냐? 정조가 꼽습니다. 정조가 슥 조정 대신들을 보고서는 너희들의 패션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조정에 있으면서 건복이 다른 것은 큰 잘못이다. 최좌상, 이가환, 이기양, 정약용 네 사람이 복권을 쓰면 모든 남인들이 다 복권을 쓸 것이다. 주상전하께서 말씀하셔. 마침 내일이 그 4명 모두 입궐하는 날이지. 너희들 내일 출근길에 모두 복권 쓰고 와. 그럼 모두 복권을 쓰겠지? 이에 내 집안에서는 밤에 검은 비단을 사다가 복권을 만들려 하였으나 부인들이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급히 편지를 보내 서인의 복권을 빌려다가 밤새워 만들어 쓰고 입궐하였으니 이 역시 성세의 일이었다. 이때 노로는 반드시 헛복권을 쓰고 도로는 겹복권을 썼는데 내가 정원에 가자 여러 남인들이 어찌할지 물으니 속담에 이왕 물릴 바에야 큰 호랑이에게 물리라고 하였다. 네 사람이 모두 헛복권을 쓰니 노론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아무튼 결론. 그니까 펀딩 해줘. 뭐 그렇습니다. 그래 압둘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I have one wife and two sons.
and one daughter in Lahore. I want them to go to university and become a doctor, a royal, or engineer. 앞으로는 나의 자식들이 잘 먹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사장님, 날려주세요.